콜드콜 먹튀 그만해.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이 본질에 가까운 삶이라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본질에 가까운 삶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이라는 것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오고 있어. 언제부터? 내 멘토님이랑 만나서 함께 했던 그 시점부터 나는 그걸 이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기대했거나 말았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주고 싶었던 가치는 나는 너희들이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니네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 그래서 니네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화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다각화된 어떤 책들과 어떤 멘토님의 그런 교육과 푸시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는 그 푸시와 자극과 이런 것들로 그 많은 것들의 상관관계 안에서 내 삶은 계속 본질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순서대로 이 도미노들을 설명하는 게 또 다른 일이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해냈어.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너 20년이나 영어 가르치던 애가 갑자기 학원 나와서 아니 20년 동안 직업이 2개, 3개 정도였잖아. 영어 티칭, 그리고 영어 교육 회사, 그리고 영어 학원 운영. 이 3가지 정도 직업밖에 안 해봤던 사람이 어떻게 4년이라는 시간 안에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하냐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막 작정하고 들어가서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함께 하다 보니 하나하나가 되어졌다는 표현이 맞단 말이야. 근데 그 직업을 경험하는 순간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겠다, 무엇을 얻어야겠다라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복제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삶을 비교했을 때, 옛날에 영어 교육업에 종사하던 주은숙. 그때도 물론 돈은 잘 벌었고, 남들이 봐서는 꽤 괜찮아 보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불안함의 구멍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살았던 주은숙이랑 지금 남들이 봐서 남들이 시선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남들이 봐서 뭐 내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이제 50이 된 나이에 심지어 30년 동안 내가 못 갔던 그 유학을 50이 된 나이에 해외 석사를 나가려는 주은숙. 너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옛날에는 도저히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를 보면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이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조금씩 느끼고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을 나도 살아가려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내가 이 하나의 영상에 어떻게 내가 그 수십 년 동안의 내 삶과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떻게 그 많은 거를 하나의 영상에 다 풀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나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내가 떠오르는 대로 조각조각이라도 일단 기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내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꺼내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아야 할 삶은 이런 것이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이 유튜브를 보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얻은 지식과 지혜를 유튜브에서 공짜로 나눠주냐? 당신 시간이 제일 소중한데 도대체 이걸 왜 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또 다시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를 찍고 나누는 게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타인과 함께 사는 세상이 사실은 더 본질에 가까운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본질에 가까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사람들은 빠른 걸 원하고 반짝이는 걸 원하고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걸 원하고 이런 게 사실은 다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 건강하지 않은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프레질한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프레질하다는 건
그들의 어떤 그런 프레질함으로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고, 타인을 위해서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나눌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게 타인을 위한 거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나를 위한 거다. 이게 사실은 본질의 가치인 거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1차적인 결과를 보면 나 이거 1억이나 내고 교육에 들어가서 내가 다 배워온 거고 내가 4년 동안 진짜 개고생하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겪으면서 내가 이거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건데 내가 이거를 이 새끼들한테 공짜로 줘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멍청한 거라는 거. 왜? 이걸 내가 이익 없이 나눴을 때 사실 나한테 돌아오는 생각하지 못한 그 미래의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손실이라는 건 내가 쓰는 시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될 이득은 상상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안 하냐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 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눠주면 내 거를 잃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눴을 때 더 크게, 더 많이 돌아오고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각자 개인 파워를 키워서 우리가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이 자본주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게 된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행위이고 가장 이타적인 행위이다. 이게 내가 멘토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4년 반, 뭐 5년째 지금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계속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음, 의아한 선택이었어요. 이전의 나라면 절대 필요하지 않았던 의아한 콜드콜이라는 걸 배우는 그 교육에 들어가서 사실 콜드콜을 내가 처음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콜드콜이라는 거 하나를 배우면 이 스크립트를 내가 얻기만 하면 이 스크립트 하나로 내가 뭔가 그 판매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뭐든지 다 내가 팔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작은 생각과 어떤 편협한 예측을 갖고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뭘 깨달았냐면 콜드콜 스크립트가 있다고 콜드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콜드콜만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구나를 그냥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주제 파악을 했어요. 내가 학원에 오는 고객들은 다 인바운드로 들어오고 대부분 소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나에 대한 신뢰값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을 보러 오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랑 왔을 때 이 사람들 거의 뭐 한 10명이면 8, 9명은 클로징이 되니까 이게 나는 나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영어 교육업이라는 아주 작은 분야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영어 교육업이라는 학원이라는 안전지대를 나가니까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나 보면 하나의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 밖으로 안 나가. 평생 동안 내가 했던 게 예를 들어 영어 학원이면 영어 학원만 하고 내가 평생 동안 했던 게 다단계면 다단계만 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하는 게 부동산이면 부동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업적인 성과와 당신이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직업적인 성취를 나와 동일시하니까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막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진짜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랑 잘못된 소통을 한다는 거야. 나랑 잘못된 질문을 하고 나랑 잘못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시행착오들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 안에서 실패했다는 그 감정 상태에 빠져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나를 보니 첫 번째는 의아한 사건이었어요. 이전의 나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의아한 사건과의 연결로 그 안에서 우리가 컨텐츠로 인생이 안 바뀌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책을 읽고 교육을 듣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책을 읽고 교육을 들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나도 너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
교육을 들었어. 근데 그게 지식에서 멈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모르던 걸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거든. 내가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됐어. 예를 들어서 이 주은숙의 유튜브를 눌렀는데 처음에 막 썸네일 봤을 때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이 유튜브를 예를 들어 10분, 20분짜리 유튜브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이 완주율이 몇 프로인가를 보면 10%의 사람도 완주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인생을 바꾼다는 게 10분짜리 영상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1년짜리 인내심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5년짜리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10년짜리 인내심을 가지겠냐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본질이 나아질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보면 너무 이런 걸 쉽게 생각해.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해. 예를 들어서 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멘토님이랑 소통을 하다가 이 본질적인 사람들의 본질의 가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본질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본질을 뭔가 설명할 수 있고 본질을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유튜브를 찍어야 된다로 알아들은 거야. 근데 아니 나도 이거를 경험하는데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내가 이전에 내 멘토님 만나기 전에 삶까지 고려하면은 내가 이미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조금 변화됐던 걸 어떻게 내가 무슨 5분, 10분짜리 영상에 담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 내 여정을 돌아보고 작게 쪼개서 계속 그런 것들을 다각화된 어떤 경험과 다각화된 어떤 그런 스토리 안에서 계속해서 양으로 녹여내야 되는데 나도 이거를 한 번만에 뚝딱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어떻게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게 한 번만에 뚝딱 얻어지겠냐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모른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나는 모른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그래. 내가 알 수 없는 것조차도 자꾸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걸 내가 정답으로 믿고 싶으면 그걸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게 정답인지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 내가 정답이다라고 믿고 싶은 거를 정답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는 그 모르는 상태, 불확실한 상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의 그 모호함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 내가 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경험을 해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경험을 해봐야 확인하고 내가 제거할 건지 아니면 확인하고 내가 이걸 지속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지. 내가 경험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아니면 뭔가 책에서 이론으로 읽고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올바른 일인지 올바르지 않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타인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타인의 간접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비합리적인 이런 어떤 선택에 이런 태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멘토님이랑 함께 하면서 달라졌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좀 꼽아보자면 이걸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멘토님한테 질문을 받는데 불편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 하나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서른 중반쯤 나는 그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때 나는 걔랑 결혼을 할 뻔했어. 결혼을 할 뻔했는데 걔는 서른 초반에 나랑 연애를 했다가 뭐 꽤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다가 그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 그리고 서른 중반에 다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한번 갔다 왔더라고. 나는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카톡이 어떻게 다시 뜨면서 연결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다시 걔를 만났는데 우리가 다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결혼 직전에 알게 됐어요. 식장을 잡으려고 막 둘이 상의를 하다가 아 얘랑 결혼하면 내가 결혼해서 반드시 나는 돌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애 하나 안고 결혼했다 갔다 돌아오겠구나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이라는 걸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결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고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한 적이 없으니까 결혼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겠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했지, 결혼 못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근데 멘토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본인 결혼 못한 거다. 그래서 엄청 분노가 솟았지. 아니 내가 결혼을 왜 못해? 내가 안 하기로 선택한 건데. 근데 질문을 좀 바꿔봤어. 그래서 본인이 매일 길을 나가는데 남자들이 막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와서 본인한테 번호를 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본인한테 엄청나게 정말 들이대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뭔가 그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진짜 내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여성이고 누군가 진짜 매력적인 남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덕화랑 차승원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덕화와 차승원의 비주얼에다가 누구의 브레인이라고 할까? 뭐 거의 그랜카돈이나 도널드 트럼프나 아니면 내 멘토님 같은 그런 브레인을 장착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그런 아웃핏도 좋고 뇌도 되게 섹시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의 그런 나에 대한 관심을 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그럼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도 내가 그렇게 밀어내고 거절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 멘토님 말씀 맞지. 내 결혼 못한 거네. 사실 그거를 인정하기까지는 너무 막 분노가 치밀고 막 화가 나고 아니 내가 왜 결혼을 못했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 아 그래 내가 결혼을 못했구나. 나는 한평생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되게 편협하게 생각한 거고 되게 오만하게 생각한 거고 어쩌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차단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평생 믿고 산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심플하거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뭐 나이가 지금 이미 많이 먹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방향성과 맞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세임 페이지에서 협력해서 팀워크로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께 구축할 수 있고 우리 팀원으로 기꺼이 너무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why not? 왜?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안에 긁힘이 있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거랑 나랑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야.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고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안 해도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사실은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기회들을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느라 스스로 차단한 경우 너무 많다. 자, 일단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멘토님 만나서 4년 반의 시간 동안 본질이 바뀌어갈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한 번도 나는 나한테 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불편한 질문들. 이 불편한 질문들이라는 게 불편하다는 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찔러댄 적이 없거든. 근데 뾰족하게 찔러대다 보니까 일단 감정이 굉장히 상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나 자신하고 솔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랑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디부터가 내 진심인지 나도 모른단 말이야. 뭘 원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뾰족한 질문으로 다양한 각도로 나를 찔러대다 보면 다양한 관점으로 나도 생각을 하게 돼. 나랑 솔직하게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상상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안 해보던 하나하나의 의아한 경험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하면 되게,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시키지 했던 그 일에 들어가서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 일도 똑바로 못하는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네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찮아 보는 일을 해도 내가 하찮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를 또 확인하고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전에 하던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내가 바꿨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학원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만큼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경제적 자유보다 훨씬 중요한 게 경제적 자신감이라는 거. 근데 자신감이라는 건 경험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내 심리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다양하고 의아한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들 나와 나누는 때로는 되게 루저 같은 어떤 대화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랑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은숙 네가 원하는 게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라고 대중들이 사는 그런 루저 같은 대중들이 사는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싶은 건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되게 어렵지만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너한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고 네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고 싶은 거지. 솔직하게 소통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위대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아?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근데 내 안에서 그렇게 남들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라는 게 이 평범하게라는 게 우리는 평범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야야야 중간만 가. 중간만 가도 괜찮아. 라고 주입했던 걸 내가 그걸 원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얻어야 되거든. 다. 다. 하나를 얻어서 전체를 다 얻는 그런 삶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여기다 설명한다고 이걸 알아들을지 모르겠어. 일단 그래서 본질에 가까운 삶이라는 건 불편한 질문, 불편한 감정, 자신과 솔직한 소통, 그리고 의아한 경험들, 의아한 경험 안에서 내가 나랑 소통하는 그 솔직한 대화, 그리고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경험했던 거를 나랑 솔직하게 소통했던 걸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유튜브 게시글에다 글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글을 쓸 때는 이전에 알던 내 배움, 그때까지는 이론이야. 그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이걸 내가 확인해. 확인하고 나면 이게 나한테는 경험 플러스 이게 이론이 합쳐지면서 더 이상 나한테 이게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경험에서 이전에 배웠던 배움과 연결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내가 더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를 자꾸 남한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좀 생각하고 본인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밖에서 얻으려고 그래. 외부에서 우리가 외부를 바꾸고 싶다. 내가 뭐 얻어지는 결과를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의 것을 바꾸려면 먼저 이 우리 안에 내면의 것을 먼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본질을 들여다보고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본질에 가깝게 산다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본인하고 좀 소통을 하라고. 제발 남한테 물어봐서 남이 이런 게 본질이래라고 알려주는 걸 마치 학교 때 시험 공부하듯이 외워서 그걸 내가 이론으로 그렇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이론만 갖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하고 좀 소통을 해라. 본인하고 좀 대화를 해라. 본인하고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좀 진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소통하는 시간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내가 솔루션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어떻게 내가 변화의 그 여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일단 요까지 기록할게요. 요까지 기록할 테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뭔가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 그러면 그냥 밑에 댓글이라도 달아봐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꺼내보는 게 내 멍청한 생각이라도 머저리 같은 생각이라도 꺼내보는 게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일단 밑에 댓글을 달아보세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댓글이라도 아무리 멍청한 댓글이라도 꺼내지 않고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꺼내서 내가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낫다. 왜? 내 멍청함이 드러나야 내가 멍청하구나를 깨닫거든. 근데 꺼내지 않으면 멍청하구나를 깨닫지 못하거든. 그래서 멍청한 생각이라도 꺼내고 멍청한 생각이라도 댓글로 표현해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